자, 이번 시간은 마크 트웨인 왕자와 거지를 공부해보자. 왕자와 거지. 204쪽에 답안이 있으니까 답안부터 한번 봐보자. 답안지부터. 자, 챕터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 설명하시오. 지금 거지 소년의 꿈 5페이지 정도가 있고, 뒤에 두 번째 이야기는 왕자와의 만남, 세 번째 이야기는 거지 왕자다.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겪는 어려움이지. 자, 거지 소년의 꿈 챕터에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5페이지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각 페이지에 핵심 내용을 밑줄만 긋는 거야. 알겠지? 밑줄만 긋고 그 밑줄 핵심 단어들을 밑줄을 긋고 밑줄 친 내용들을 여기다 옮겨 적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보통 한 페이지당 핵심 단어들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밑줄을 그어. 그러면 5페이지면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단어가 나오겠지?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 200자에 맞춰서 여기가 200자다. 200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원고지에 쓰는 게 진짜 답안이고 이 앞 페이지 쓴 건 어떤 가안 가상의 임시 답안을 줬고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페이지당 두세 단어 정도의 핵심 단어를 적은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아까 원고지 200자로 정확하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자, 다시 분리대로 들어가자. 167쪽. 아니다. 167이 아니라 187쪽이지. 187쪽. 자, 거지소년 톰이야. 첫 번째 이야기지. 오펄코트의 집은 모두 켄티의 집과 같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밤마다 늦도록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이 당연한 듯 했다. 이 도시에서는 싸움으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만큼 자주 목격되었다. 되게 거친 동네보다. 그러나 어린 톰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펄코트의 아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 톰은 오히려 이런 인생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톰은 한밤중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욕설과 함께 뺨을 후려 갈기곤 했으며 아버지 손에서 풀려나도 끔찍한 할머니가 더욱 톰을 괴롭혔다. 하지만 늦은 밤에 몰래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신의 음식을 톰에게 건네준 어머니가 있어 마음의 유안이 되었다. 때때로 아버지에게 들켜 어머니는 남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빵을 남겨주는 일은 계속되었다. 이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걷어차고 욕을 했다. 한편에서는 벳과 낸 누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톰을 편들어 주려다가 누나들도 심하게 매질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톰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그렇게 맞는 날에 톰은 저녁 식사도 못하고 굶주린 채 차가운 집더미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톰은 빨리 잠들기를 기도했다. 슬프고 둔한 마음을 잠에 묻고 행복한 꿈속에 빠지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잠이 오지 않았다. 눈물은 가라앉았지만 배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계속 났다. 문득 잠이 들었을 때 어머니는 톰의 어깨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톰, 이거 먹고 자라. 얼마나 배가 고프니. 어머니는 빵 한 조각을 가져왔다. 거친 빵 껍질이었지만 자신이 먹지 않고 그의 아들을 위해 따로 숨겨둔 것이었다. 아침이 오면 톰은 전날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새롭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오펠코트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와 같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톰과 그의 친구들은 진흙에서 놀 때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들 같았다. 톰은 앤드류 신부와 함께 있을 때 특히 기뻤다. 앤드류 신부는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찌하다 왕의 미불 받아 오펠코트로 쫓겨났다. 신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오펠코트의 아이들을 측은하게 여겼다. 내가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신부님은 오펠코트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가르쳤다. 톰은 앤드류 신부님 덕분에 읽고 쓸 수 있었고 라틴어도 조금 배웠다. 여름에는 국어를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또 이런 게 있네. 오전만 국어를 하고 앤드류 신부님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 앤드류 신부님은 의기소침한 톰에게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단어 두세 개 정도 작성한다. 아까 작성하라는데 두세 개 정도 밑줄만 긋는 거야. 밑줄만. 그랬지? 밑줄만 그면 되는 거야. 밑줄 긋자. 자, 다 했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신비한 요정, 거대한 도깨비, 마법의 성,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왕과 왕자 이야기. 톰은 머릿속으로 멋진 영웅을 상상하면서 굶주림과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톰은 보잘것없는 잠자리에 누워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자라고 상상했다. 훌륭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궁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미소가 입가에 지어졌다. 진짜 왕자님은 신부님 말씀대로 얼마나 멋있을까? 톰은 진짜 왕자를 한번 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친구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톰을 놀리며 비웃었다. 오펠코트의 남루한 거지가 감히 왕자를 만나려 하다니. 톰은 자신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다. 톰은 앤드류 신부님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면서 톰의 생각도 성숙해졌다. 꿈속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다. 진흙에서 뛰고 나서 톰은 템스강에서 여러 번 씻었다. 물에서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톰의 생각은 더 깊어졌고 그의 행동은 더욱 의젓해졌다. 처음에 재미만 찾던 아이들이 점차 톰을 존중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른들 또한 톰을 찾아와 어렵거나 힘든 일을 상의했다. 항상 톰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모두가 그것에 놀랐다. 톰은 이제 오펠코트에서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가 되었고 영웅이었다. 톰의 가족들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 핵심 단어 두세 단어에만 밑줄을 찐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밑줄 두세 개 긋는 거야. 밑줄 핵심 단어 두세 개의 밑줄을 긋는 거다. 오펠코트는 런던 다리 근처여서 볼거리가 많았다. 한때 많은 사람들을 가졌던 고귀한 귀족들은 런던 타워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어른, 아이 모두 모여서 그 모습을 구경했다. 톰은 죄수를 이끄는 군인들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톰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일은 다른 일이었다. 톰은 종식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갔다. 거기에는 가짜 왕자 톰과 하인 톰과 함께 가짜 왕자 톰과 함께 하인, 하녀, 귀족과 숙녀, 군인도 있었다. 톰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면서 같이 놀았다. 책을 읽고 배운 대로 톰은 왕궁에서의 어려운 의식을 수행하고 가짜 신하들과 가짜 나란 일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 가짜 왕국에서 왕의 역할을 끝난 후에 톰은 다시 거지가 되어 구걸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매일 구걸하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매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럴수록 톰은 뒷더미에 파고들어 그 상상의 날개를 펼쳤고 실제 왕자를 만나려는 욕구가 더욱 커졌다. 어느 10월의 추운 날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추위를 참고 톰은 구걸하러 나갔다.
맨발로 오랫동안 걸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톰은 춥고 배고프고 또 슬펐다. 톰은 식당 창문에서 보이는 맛있는 음식을 보며 침을 삼키면서 더벅더벅 집으로 돌아갔다. 자, 핵심 단어 두세 개 밑줄을 긋는다. 핵심 단어야, 핵심 문장이 아니라. 자, 두세 개. 자신의 왕국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겠지. 핵심 이런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된 구로 밑줄을 쳐도 된다.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처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구로서 밑줄을 쳐도 돼. 자, 마지막 페이지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 톰이 추위와 배고픔에서 지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뺨부터 먼저 때렸다. 변변치 못한 놈, 먹지 말고 그냥 자라. 매우 힘들고 추위에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이지만 서러움과 배고픔에 톰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톰은 다른 어느 날보다 더 멋진 꿈을 꿨다. 당연히 꿈에서 톰은 왕자였다. 높은 천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톰이 들어서자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과 부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톰이 시종들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깊은 존경과 예의를 가지고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톰은 가볍게 고개로 인사하며 점잖게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꿈에서 깨어난 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낡고 초라한 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단지 거지 소년이었다. 톰은 다시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자, 여기까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짧으니까 이게 두 단어만 밑줄을 긋는다. 아름다운 소년 이런처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도 하나로 치는 거야. 자, 두 개만 밑줄 친다. 자, 다 적었지? 다 적었으면 이제 답안을 적자. 답안은 아까 204페이지였던가? 204페이지. 204페이지 가서 자, 여기에 아까 적었던 밑줄 쳤던 핵심 단어 15개를 14개가 되겠다. 그치? 3개, 대충 10개에서 15개 정도 이게 옮겨 적어. 지금 옮겨 적는다. 바로 적어. 2, 3분이면 적을 수 있겠지? 다 적은 사람은 다음 페이지 원고지에 딱 200자에 맞춰서 여기가 200자니까 190자 이상, 여기가 190자겠지? 190자 이상 작성한다. 200자 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200자가 넘지 않도록 190에서 200자 정도로 작성해보자. 알겠지? 자, 시간은 10분이다. 200자에 딱 맞춰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서 200자로 작성한다.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 이야기는 왕자와의 만남 이야기야. 톰은 아침 식사조차 할 수 없었고 국어를 위해 집에서 쫓겨났다. 어제 저녁부터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톰은 그것을 몰랐다. 머릿속에 온통 어젯밤의 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톰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사람들과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했다. 잘 보고 다녀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걷지 말고.
사람들은 계속 톰을 다그쳤지만 톰은 상상의 세계에 빠져 걷고 또 걸었다. 어쩌다 보니 톰은 항상 구걸하던 런던 다리를 지나가 버렸다. 여기는 처음인데? 톰은 처음 오는 거리에 들어서면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상상에 빠져 다시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여러 모습의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지나고 크고 높은 지붕을 가진 집들이 있는 거리를 통과했다. 톰은 오래전에 영국을 통치했던 어떤 왕이 지은 멋진 십자가 건축물 앞에서 힘들어 지친 몸을 쉬기도 했다. 갑자기 조용하고 깨끗한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톰은 여기저기 살피면서 걸어갔다. 곧 너무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거 웅장한 궁전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건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수많은 탑들, 자랑스럽게 서 있는 거대한 건물들,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상장들, 표식들이지? 황금 창살이 있는 문들과 거대한 성문. 자, 이런 것들이 궁전에서 보였다. 자, 핵심 단어 두세 가지 밑줄 친다. 자, 다 있지. 그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 돌사자 석상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지키고 있었다. 여기가 왕자님이 사는 궁전인가 보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궁전이었다. 궁전 주변에서 사람들은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시끄럽게 왔다 갔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문 앞쪽으로 갑옷을 입은 경비병이 지키고 서 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이 탄 마차들이 연문을 통과하기도 했다. 진짜 왕자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왕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톰이 경비원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아, 저 사람은. 톰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톰은 젊은 사이에 건강하고 검게 기울인 얼굴을 가진 잘생긴 소년을 보았다. 그는 깔끔하고 장식된 실크옷을 입고 허리에 보석칼을 차고 있었다. 또한 신발 뒤쪽에 빨간 부츠를 신고 있었고 신발 뒤쪽이 빨간 부츠를 신고 있었고 깃털이 달린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소년이 걸을 때마다 깔끔한 옷을 입은 시종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톰은 자신이 꿈꾸던 왕자를 직접 보고 너무 기뻤다. 왕자님. 갑자기 톰은 아무 생각 없이 문에 다가가서 얼굴을 창문으로 밀어넣었다. 이 모습을 보고 경미호는 톰을 그냥 두지 않았다. 자, 밑줄 쳐보자. 두세 단어. 자, 됐지. 이 거지놈이 경비원이 톰의 어깨를 잡아챘다. 톰은 사람들 사이로 내쫓겨 던져졌다. 접골 좀 봐라. 크게 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서둘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에드워드 왕자였다. 진짜 왕자네. 톰이 내쫓기는 장면을 우연히 본 것이다. 화가 나 얼굴이 빨개진 왕자는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냐 불쌍한 아이에게.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막대하다니.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자. 안으로 들여보내라. 경비원은 들고 있던 창을 빠르게 세우고 허리를 숙였다. 톰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모습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자의 관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고 환호했다. 너그러운 왕자님 만세, 영국 왕자님 만세. 경비병이 급히 문을 열었다. 매우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쪽으로 날 따라와라. 톰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왕자는 톰의 손을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종들이 놀라 다가오자 왕자는 손짓을 해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톰을 궁 안으로 데려갔다. 톰은 왕자는 톰과 함께 저택의 큰 방으로 들어갔다.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급히 준비해라. 바로 얼마 후 톰 앞에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되었다. 자, 그리고 두세 단어를 밑줄 치자. 두세 단어만 밑줄 치면 돼.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된 구를 해도 된다. 구 형태로. 예를 들면 깊은 감동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톰이 책에서만 보고 상상한 음식들이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 아이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거다. 왕자는 톰을 위해 시종들을 물러나게 했다. 톰은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왕자는 톰을 보고 물었다. 이름이 뭐냐? 톰 켄티입니다. 켄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구나. 어디서 들지? 오펄코트입니다. 오펄코트? 그 이름도 재미있다.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계십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쌍둥이 누나, 자매, 낸과 벳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잘 대해주지 않니?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말고는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정말이나 어린아이를 괴롭히다니. 지금 그 할머니를 런던탑에 가두라고 명령해야겠다. 왕자는 엄청 화를 냈다. 톰은 갑자기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런던타워로 끌려간 죄인들은 모두 고위직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늙은 전한 할머니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런던타워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웃었다. 자, 여기까지 두세 개 핵심 단어를 찾아서 밑줄을 친다. 다 했지. 런던 타워에 갇히신 분들은 높으신 분들 아닌가요? 저희 할머니는 아주 가난한 거지입니다. 듣고 보니 좀 그렇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너희 아버지는 어떠냐? 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시지요. 그치? 맨날 때렸지. 아버지들은 모두가 그런가 보구나. 국왕이신 우리 아버지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는 잘 대해주시지만 나는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지만 꾸짖음은 많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요.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누나들, 낸과 벳은 마음씨가 착합니다. 누나들은 몇 살이지? 15살입니다. 또 누나들이 있다. 엘리자베스 누나는 14살이고 사촌 제인 그레이는 나와 같은 나이지. 모두 예쁘고 친절한 편이다. 하지만 메리 누나는 조금 친절하지는 않지. 왕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누나들도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시종들을 못 웃게 하니 자신도 항상 어두운 얼굴을 하기도 하고. 시종이요? 시종은 상상도 안 됩니다. 톰이 말했다. 왕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겠구나. 그럼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아침에 옷을 입는 것도 혼자 하겠구나. 자, 여기까지 핵심 단어 두세 가지 밑줄 긋도록 하자. 옷을 벗고 입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옷이 항상 하나뿐입니다. 너도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뿐이냐? 네,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옷 한 벌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이제 내 자매들에게 많은 옷과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겠다. 시정도 보내주겠다. 그건 그렇고 너는 말을 침착히 잘 하는구나. 좀 공부는 했느냐? 네, 친절하신 앤드류 신부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틴어도 네,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 계속 배우는 것이 좋다. 라틴어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울수록 쉬워진다. 그리스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엘리자베스와 제인 그레이는 외국어 재능이 있는지 별로 어려워하지 않지만 아무튼 계속 공부해라. 나중에 써먹을 때가 꼭 있을 거다. 오펄코트는 어떤 곳이냐? 거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재미있게 지내느냐? 왕자는 눈을 번쩍번쩍하며 물었다. 궁에만 사는 왕자는 항상 궁전 밖 삶에 대해 궁금해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미있는 편입니다. 흥미로운 공연을 하는 인형극장이 있는데 훈련된 원숭이가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무대에서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시합도 있습니다. 동전 1페니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1페니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구나. 다른 재미있는 놀이는 없느냐? 아이들은 막대기로 결투를 합니다. 끝없이 서로 공격하고 피하고 하지요. 그게 실증나면 누가 제일 빠른지 달리기 시합도 합니다. 자, 그것도 재미있겠다.
두세 단어 밑줄 그은 후에 넘어가는 거다. 그것도 재밌겠다. 어떤 놀이가 있지? 말해봐라. 가장 흥미로운 놀이는 진흙에서 뒹굴면서 노는 놀이입니다. 진흙에서 구르고 놀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오랫동안 놀다 보면 모두 똑같아져서 서로를 보고 놀리지요. 그런 다음 모두 함께 강으로 가서 시원한 목욕을 합니다. 물에서 물장구도 치고 몰래 물속에 들어가 친구의 다리를 잡기도 하면서 서로 알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해보고 싶구나. 시중들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다. 내 누더기 옷을 입고 진흙에서 맨발로 놀아볼 수 있다면 나는 영국의 왕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입니까? 저는 반대로 왕자님의 옷을 한 번이라도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말에 왕자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래? 잘됐다. 그럼 우리 옷을 바꿔서 한번 입어보자. 안 됩니다. 어떻게? 괜찮다. 누가 오기 전에 다시 갈아입으면 된다. 왕자는 톰의 누더기 옷을 입고 톰은 자신이 그렇게 입고 싶어 했던 진짜 왕자의 옷을 입었다. 왕자와 톰은 다른 옷을 입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러 거울 앞으로 갔다. 그때 두 소녀는 놀라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은 거의 쌍둥이 같았다. 머리카락, 눈, 키, 몸집도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 다시 확인하려고 두 소녀는 다시 거울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나 역시 둘은 너무나도 비슷했다. 자, 두세 단어의 밑줄 치도록 하자. 자, 다음 사람은 넘어간다. 정말 비슷하구나. 내가 보기에도 그렇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내 옷을 입고 있으니 경비원에게 공변을 당했을 때 내 기분을 알 것 같다. 근데 손에 상처가 났구나. 괜찮습니다. 좀 전 쓰러졌을 때 조금 다친 것입니다. 상처를 보고 왕자는 화를 냈다. 그 못된 경비병 짓이구나. 여기 잠깐 기다려라. 경비병 좀 혼내주고 와야겠다. 왕자는 서둘러 나가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둥근 물건을 옥새 같은 거였다. 그치? 옆방에 가져가 숨겨놓았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았다. 왕자님 그만두세요. 왕자는 톰이 말릴 틈도 없이 누더기를 입은 채 방을 나가 경비병에게로 갔다. 왕자는 경비병이 못된 행동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왕자는 화가 난 채 안틀을 가로질러 급히 문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라. 왕자는 창문을 흔들면서 소리쳤다. 그때 톰을 밀치고 때렸던 경비병이 나왔다. 경비병은 조용히 왕자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왕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비병은 왕자의 뺨을 철썩 때렸다. 진짜 왕자지, 그치? 이 건방진 거지는 가만 놔두나 봐라. 왕자는 너무 세게 맞고 거리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모습을 구경했다. 자, 밑줄 핵심 단어 밑줄 두세 단어 밑줄 긋도록 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4쪽에 이번엔 왕자와의 만남이지. 8페이지니까 8은 24 단어가 20개에서 24개 정도 될 거야. 20개에서 24개 정도의 핵심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자. 다 한 사람은 그거에 맞춰서 여기 맞춰서 여기 201자부터 여기서부터 400자 선까지 또 200자로 정확하게 자수를 맞추어서 190에서 200자 사이로 작성해 보도록 하자. 원거지 쓰기에 맞춰서 쓰는 거야. 자, 시간은 10분. 자, 다 했지?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왕자와의 만남을 공개했다. 그럼 오늘 왕자 거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 거지 왕자가 거지가 돼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